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뭔가 입지를 다지는 이면에 이 사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좀 둔화되고 있거나 실패 아니면 좌절, 감소 이런 언어들이 지금 테슬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태생이 나오는 자율주행 섹터에 있어서도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가실 필요가 있다. 카S님께서 네. SOS랩 질문을 주셨는데 네. 비중 20%라고 하시고요. 네. 13,900원에 보유하고 계시대요. 현재 마이너스 20% 구간이고 비중도 20%입니다. SOS랩. 네.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아마 라이다인가 뭐 그런 쪽에 관련된 라이다.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FSD라고 그 테슬라가 하는 구도의 그런 자율주행도 이게 좀 중국 쪽하고 약간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승인이 안 나는 건도 있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 자체가 사실 고점에서 굉장히 부러졌잖아요. 네. 물론 뭐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관련되는 주가가 좀 자유롭지 않고 우하향을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사실 조금 침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근에 좀 흐름들이 끊겨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3,000원대 후반대시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약 10%대 후반 정도의 지금 손실률을 보고 계신데 저는 당장은 테슬라가 물론 한 방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나오는 월별 테슬라 차량의 뭐 인도 대수라든가 판매 대수는 앞으로 한 2, 3개월 계속 좀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최근에 오늘도 전기 뭐 2차 전지는 좀 오르잖아요. 그게 뭐 휴머노이드 이슈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1, 2월 달에 나오는 전기차 판매량과 관련된 기본 데이터는 굉장히 좋아요. 작년도가 재작년 대비해서 신장률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흔히 말해서 캐즘이 나온 상황인데 올해 나오는 1, 2월 달 데이터는 작년도 데이터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네. 유럽 같은 데나 뭐 중국 같은 데 다 한 30%씩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인데 그냥 테슬라가 안 팔리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봐서는 정치적인 극단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게 유럽 쪽에서 굉장히 좀 판매 제약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 쪽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로컬 중국 업체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있게 네. 근데 그냥 싸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럴싸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의 상당히 퀄리티가 있게 나오다 보니까 굳이 테슬라를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렇죠. 저는 하여튼 테슬라와 연결돼 있는 모든 게 최근에 또 다른 쪽 얘기지만 스페이스X도 계속 발사 연기 내지는 실패하고 뭐 이러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앨런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뭔가 입지를 다지는 이면에 이 사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좀 둔화되고 있거나 실패 아니면 좌절, 감소 이런 언어들이 지금 테슬라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테슬라에서 태생이 나오는 자율주행 섹터에 있어서도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진짜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네. 정치를 그만둬야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왜냐하면 한때는 정치적인 위상이 커진 게 힘을 또 북돋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초반에는 한 2, 3주 그랬거든요. 네. 앨런 머스크가 뭐 얘기만 하면 올라가고 이랬던 뭐 마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취임 이전 주가로 다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게 농담만은 아니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OS랩은 일단 좀 기다려봐야 저는 될까요? 조금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10% 정도로 약간의 반등이라도 이제 꼬리라도 달려서 양봉 한번 나오는 날에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비용은 최소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0%도 좀 사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 10% 정도를 좀 줄이자 이런 생각인데 한 12,000원 선 정도 반등 나오면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은 조금 축소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은 좀 정리하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생님께서 명신산업 질문을 주셨어요.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가 넘는데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물을 타야 할지 버려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고 저점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아서 조금씩 모았었는데 지하실로 가네요. 네. 꼭 좀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너무 앞에서 장황스럽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또 테슬라랑 아주 밀접한 종목이거든요. 네. MS 오토텍인가 뭐랑 같이 해갖고 연결해가지고 명신산업 자체가 테슬라의 그 프레임 이런 쪽으로 해서 중국 쪽 상해 공장 쪽에 납품이 꽤 큰 회사로 알고 있어요. 네. 한때는 뭐 테슬라 때문에 빚을 발했던 회사고 또 한때는 또 새만금 지역에다가 중국과의 뭐 전기차 합작 공장 얘기도 있으면서 한때는 좋았던 회사인데 그게 또 다 유야무야 된 상황이고 최근에 테슬라의 어떤 실적적인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오는 때 이게 명신산업이 올라갈 어떤 모멘텀이 생기기가 어렵겠죠. 테슬라 차가 중국에서도 고전한다 이러는데 중국의 테슬라 공장에 뭔가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 이게 연결고리가 긍정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40%쯤까지 인내를 하신 거에 따른 뭐 보상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도 그러실 거예요. 한 10% 정도 내외 하락에서 이거 물을 타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지 40%쯤은 사실 이거는 원래 투자의 기본 방향과 그 기간 동안의 흐름을 그냥 놓쳐버리신 상황이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뭐 수급이 있느냐 아니면 재료가 있느냐 아니면 뉴스냐 어떤 것들한테도 아직까지는 좀 반가운 상황은 아니라서 네. 지금 소위 물을 타신다 그래도 기약 없는 물타기거든요. 올라가는 뭔가 모멘텀이나 트리거를 발견하셨을 때 과감하게 탈 준비가 돼 있으시면 그때 타셔도 됩니다. 지금 그냥 40% 빠진 게 물타기의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다만 뭐 비율 자체가 15%라고 하셨으니까 아직까지 과다하지 않다고 보고 한 5% 10% 정도 물 탈 수 있는 건 앞서서도 좀 농반징반이지만 머스크가 정치에 대해서 조금 신물을 느꼈다든지 다시 본업으로 회귀하려고 해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한번 과감하게 질르시면 바닥에서 아마 일정 수준 되돌리는 정도의 반등을 드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다음 분기의 신차 모멘텀이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까요? 그것도 뭐 데이터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요. 나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글쎄 애국 소비라고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히 유럽 쪽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뭐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뭐 굳이 테슬라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유럽 쪽이 지금 반 트럼프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엄청 심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뭐 미국산 자동차, 특히 테슬라, 머스크랑 트럼프랑 뭐 사이가 갈라지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게 사실은 증권시장이라는 데가 이게 그냥 뭐 좋은 차 잘 팔리면 그만이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민감한 정치적이면서도 또 뭐 경제적인 그런 마인드 상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주가에 주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이번 상황에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지금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조금 상황의 변화가 생길 때 데이터든 아니면 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좀 리더십의 변화든 뭐가 생겼을 때 그럴 때 한번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니 염자님께서 카카오페이 질문을 주셨어요. 비중은 15%시고요. 43,300원에 들고 계십니다. 43300의 비중 15%.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카카오페이. 43,000원대면은 뭐 최근 단가는 아니시고요. 작년 이맘때쯤이신 것 같아요. 그때 단가가 그때가 한 4만 원이 조금 넘을 때인데 그것도 이제 아마 제 생각엔 6만 원 정도 고점에서 제법 좀 내려왔다 싶을 때 아마 담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내려갔다 이런 평가입니다. 지금 사실 이 저도 갖고 있는 지론이 있어서 고점 대비해서 한 반쯤 빠지면 뭐 매수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보통인데 이 녀석은 뭐 그런 거마저 좀 많이 깨고 내려간 거죠. 이게 뭐 2년 전에 15만 원도 했었으니까 물론 반쯤 내려갔다가 반등이 일부 나오기도 했었겠지만 그 뒤로 또 한 번 뭐 3분의 1 토막 나는 식으로 6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내려왔던 상황이거든요. 또 어쨌든 저는 이게 약간 이번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벤트도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만약 뭐 원래 뭐 생각이 뭐 기각일 수도 있고 인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만약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움직일 수는 있죠. 뭐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그 계엄 이후에 탄핵이 결정됐을 때 카카오그룹주가 마치 무슨 불운의 종목처럼 이번 정권에서 눌렸다 이런 이제 상황들에서 일부 반등 나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근데 지난 금요일 날은 내렸던 게 오히려 이제 아시겠지만 금요일 오후에 그 석방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내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진짜 뭐 기업들의 주가가 정치적인 이벤트랑 뭔 상관인데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네. 연결이 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도 움직이기도 했고요. 실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 완전히 도외시하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경제적인 데이터 숫자에만 충실하자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조금 민감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반등력이 좀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간 글쎄요. 확률을 어디다 두고 보시느냐. 그러니까 물을 지금 타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시면 그거 약간 좀 정치적인 이벤트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내가 어느 정도 확률상으로 어디에 가점을 두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당장 이번 주 초반 정도에 물을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제 입장에서 물을 타는 게 매우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물 타봐야 이제 위험도만 커집니다. 이렇게 확언드리기에는 네. 저 스스로가 느끼는 불확실성이 아직은 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려면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나왔을 때 그게 이 종목한테 긍정적이면 첫날 그냥 따라잡으셔도 충분히 그 다음 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내린다고 하면 한번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물타기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또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결과 이후에 물을 타시는 액션을 준비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불확실하니까 네. 아예 좀 결정이 되고 나서 물타기 진행을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리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전문가분들께서는 거의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던데 주가는 안 그러네요. 26,500원에 보유하고 계시고 비중은 13%라고 하십니다. 26,500원에 26,500원이요? 네. 네. 그 사진 가격하고 지금 별반 다르진 않은데 네. 얘가 지금 긍정적인 거 맞죠? 지금 사신 가격이 늘 가장 합리적인지 몰라도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적어도 많은 분들한테 속썩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하는 게 사서 그냥 그 다음날 좀 상을 가야 그분들 얘기한 것들이 맞느냐 그런 개념보다도 아까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보면 불확실성도 막 증대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그럴 때 가격적인 변동성이 별로 없는 게 오히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차라리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최근에 뭐 이런 SMR이나 그 원전 관련해서 이슈들이 사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체코 원전 이런 거 조만간 계약 체결할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뭐 미국 쪽에서 여전히 SMR 쪽 관련해서 굉장히 부흥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것도 에너빌리티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봐요. 예. 다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상으로 봤을 때는 11차 전력수급 계획상으로 어쨌든 원전이 4기에서 1기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유럽 쪽에 원전 추구하는 나라들로부터 한수원의 어떤 컨소시엄이 뭐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베일에 쌓인 내용들을 모르니까 도대체 한수원하고 뭐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들한테 닿지가 않고 공개가 안 돼 있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AI를 해야 되겠고 신재생 갖고는 터무니없이 안 되니까 원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여러 나라들의 강화된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은 알겠어요. 맞는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올리기에는 지금 원전이라는 게 다음 달에도 계약이 있고 다음 달에도 또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잘해봤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계약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돼 이런 식으로 막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거고 결국은 한 건이 되고 또 아직 SMR은 실제적으로 상용화도 아니고요. 빨라봐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최소한 걸릴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한 기 정도 짓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막상 내 동네 옆에다가 짓겠다고 하면 그거 누가 좋아할 거냐. 지금 용인산당 같은데 분명히 SMR이 제 생각엔 1,000억 이상 필요한데 네. 그거 그 도심 가까이에다가 짓겠다. 이거 안전하다. 뭐 작은 원전이다. 충분히 사고 나도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거기 주민들이 와서 지어. 이렇게 하려는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산업적으로 커지기를 굉장히 바라는데 막상 내 동네 그거 짓겠다고 하면 반대할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보면 이게 계속 필요하거나 나중에 정말 전기가 필요할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을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적으로만 우리가 이거 왜 안 가지?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좀 엉뚱한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 왜 안 가지라고 할 때 삼성전자 제품 뭘 사가지고 열심히 써보시기나 했느냐라고 말씀드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SMR 원전 좋은데 저거 글쎄 저기 시골에다가 어디 지어가지고서 뭐 많이만 지으면 좋다 이런 논리로 얘기는 해도 SMR 같은 거 정말 내 동네에다가 짓겠다고 찬성하실 분들 몇 분이나 되겠나 생각해보면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겨지기 어려운 게 바로 원전이와 SMR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시작이 시각으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제 어쨌든 들어가는 그걸로 먼저 좀 촉발이 된 거였잖아요. 네. 언급이 되는 게 그쪽에서 맞습니다. 먼저 좀 사용이 되고 그러면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장 맞죠. 일상적으로 뭐 사용이 되는 것보다는. 근데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 자체가 뭐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간에는 저쪽 전라도 쪽에다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들어오는 면면들이 과연 저걸 다 지어서 가동할 수 있는 사람들 맞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몇 개쯤 AI 데이터 센터가 있지만 지금의 뭐 전기 사용량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뭔가 짓는 거에 있어가지고 SMR을 붙이게 될 상황이긴 한데 현재 11기까지도 달랑 한 기 정도란 말이죠. 그게 적어도 2030년 정도까지 아마 유효되는 전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생각보다 SMR이 지금 계획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우리보다는 해외 쪽에 많이 깔릴 거니까 특히 미국 쪽에서 빅테크들이 SMR 다들 계약하고 이러니까 두산이 어쨌든 기술력과 실행 뭐 기술 같은 것들이 충분하다고 느끼니까 기대값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에서. 사실은 그냥 뭐 버티고만 있어라고 보면 저거 뭐 2만 원 밑으로 가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지난주에 보면 다른 또 얘가 뭐 수력도 하고 네. 다른 쪽도 하면서 지난주엔가 6천억대 수주 하나 뭐 따낸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명맥을 지켜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손실 구간에 계시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기대감. 일단은 당장은 체코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한두 달 내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일단은
예, 제일 원칙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본 계약 체결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